하루에 50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든 전화의 내용은 동일했어요. 한국으로 이주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오사카에서 20년 넘게 부동산 일을 해온 저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40대, 50대 중산층들이 안정된 일본 생활을 버리고 갑자기 한국행을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 구독 꾹.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서 20년 넘게 주택 컨설턴트로 일해온 마사유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험한 놀라운 변화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 사무소에는 평소와는 다른 문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고객이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에 대해 물어보더군요. 아마 출장이나 투자 목적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주에도 비슷한 질문이 왔습니다. 한국의 생활비가 일본과 얼마나 다른지, 서울의 교육 환경은 어떤지 묻는 고객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3개월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제 사무소를 찾는 고객 중 거의 30%가 한국 이주를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대부분 40대와 50대 중산층 가정들이었어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계시고 아이들도 있는 평범한 분들이 갑자기 한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주를 결정하시는 분들의 비율이었어요. 문의하신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정말로 한국행을 결정하시더군요. 일본에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짐을 싸서 한국으로 떠나시는 모습을 직접 봤을 때는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주택 컨설팅 일을 오래 했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봤어요. 보통 해외 이주라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 아니면 호주 같은 곳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이 단순히 새로운 환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뭔가 절실한 이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왜 한국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이 좋다더라, 살기 편하다더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일본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는 걸까요? 고객들의 이상한 문의가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오사카와 도쿄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자꾸만 의문이 들었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는데 말이죠. 특히 40대, 50대 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신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한국행을 결정하시더군요. 어느 날 한 고객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삶이 가능할 것 같다고요.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활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다른지는 설명하지 못하시더군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고객들에게 올바른 상담을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을요. 단순히 부동산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인생 선택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꼈어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년간 주택 컨설팅 일을 하면서 고객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번에도 그 이유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며칠 정도 다녀올 생각이었어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고 실제 생활 환경을 확인해서 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순한 업무상 출장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고객들의 진지한 표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업무상 출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공항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전율이 흘렀어요. 공항 직원들의 움직임부터가 달랐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이면서도 친절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일본인들을 만났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명백히 관광객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은 아이 둘을 데리고 캐리어를 무려 6개나 끌고 있더군요. 아버지가 한국어로 택시기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로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있고요. 이런 장면을 직접 보니까 고객들이 했던 말들이 갑자기 현실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서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이 마치 거대한 도시 하나를 통째로 새로 지어놓은 것 같았거든요. 오사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 할머니가 제가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일본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송도 신도시라고 하시면서 이런 곳이 서울 주변에 여러 개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모르고 있었구나. 서울 시내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산과 도시가 어우러진 풍경까지. 이게 바로 제 고객들이 꿈꾸던 새로운 터전이구나 싶었어요. 명동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 직원이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설프긴 했지만 외국인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보니 저 아래 거리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어요. 첫날 저녁 명동 거리를 나선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니 정말 흥미로웠어요. 관광객과 거주자를 구분하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관광객들은 지도를 들고 두리번거리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지만 거주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 교통카드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음식점에서 메뉴판도 보지 않고 주문하고 심지어 가게 사장님과 한국어로 농담까지 주고받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이미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틀째 아침, 저는 본격적으로 서울의 일상을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명동역에 들어서자마자 또 한 번 감탄했어요. 오사카 지하철과는 완전히 다른 밝고 깔끔한 분위기였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모든 정보가 표시되어 있고 실시간 도착 정보까지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친절한 시스템은 오사카에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서울 사람들의 에너지를 직접 느꼈어요.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도감이 일본과 달랐습니다. 일본의 바쁨이 조용하고 절제된 느낌이라면 서울의 바쁨은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강남역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어요. 거대한 스크린들이 빌딩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래적인 도시 풍경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10여 분 만에 배달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전달하더군요. 이런 빠른 배달 시스템은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또 깜짝 놀랐어요. 음식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택배 발송과 수령, 공과금 납부,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더군요.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편리했습니다. 오후에는 홍대 지역을 둘러봤어요. 젊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길거리 공연도 있고 개성 넘치는 카페들도 많았거든요. 이런 문화적 활력은 오사카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저녁에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일본어로 대화를 시도해 주시더군요. 외국인을 배려하려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요즘 일본 손님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하시면서 대부분 관광이 아니라 아파트를 보러 오는 분들이라고 하셨어요. 하루 종일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 도시의 속도와 에너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이곳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살아있는 도시였어요. 셋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지역의 부동산 사무소 몇 곳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 사무소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동산 중개사 김 사장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최근 6개월 동안 일본인 고객이 3배 이상 늘었다고요. 그것도 대부분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렸어요. 김 사장님은 차 한 잔을 따라주시며 흥미로운 사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지난달에는 도쿄에서 온 45살 회사원이 강남의 30평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했다고 하시더군요.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이사 온다면서 일본 집은 이미 정리했다고 하더랍니다. 전세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 이것이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제도인 것 같았어요. 일본의 월세 시스템과 달리 목돈을 맡기고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이 경제적으로 큰 장점이었거든요. 특히 도쿄의 높은 집값과 비교하면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태도와 서비스 정신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은 외국인인 저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거든요. 복잡한 전세 계약 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심지어 근처 학교와 병원 정보까지 챙겨주시더군요. 일본에서는 외국인에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한국에서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사무소에서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곳 박 대리님이 말씀하시길 일본인 고객들 중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는 직원들이 번역 앱을 사용해서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어떤 직원은 일본어 회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일본인 고객들을 더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아파트를 몇 군데 구경해봤어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직원분도 일본어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시더군요. 아파트 단지 내에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하기에 정말 편리해 보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고객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적극적인 서비스 정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넷째 날 저녁 홍대 근처에서 열린 일본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우고 일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언어 교환 모임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거든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놀랐어요. 한국인과 일본인이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모두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도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일본인 여성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사토 유키코라고 소개하시는데 45살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저처럼 일본에서 온 것을 알고 반갑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유키코 씨는 남편과 고등학생 아들과 함께 3개월 전에 서울에 정착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남편 회사 출장 때문에 따라왔는데 한국에서 생활해보니 너무 좋아서 계속 머물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분이 들려준 한국 생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일상생활의 편리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배달 시스템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새벽이든 늦은 밤이든 언제든지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30분 안에 배달이 온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정말 새벽에도 배달이 되냐고요? 유키코 씨는 웃으시면서 지난주에 새벽 2시에 치킨을 시켜봤는데 정말 30분 만에 왔다고 하시더군요. 아들이 야식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반신반의하며 주문했는데
정말 배달이 와서 온 가족이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편의점 이야기도 정말 신기했어요. 일본도 편의점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 편의점에서는 택배 수령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과금 납부, 심지어 은행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유키코 씨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람들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었다고 하셨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동네 상점, 사장님들까지 모두 외국인인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물건을 찾지 못해 헤맬 때 직원분이 직접 안내해 주시고 심지어 간단한 일본어까지 사용해서 설명해 주셨다고 하더군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아들 이야기였어요. 일본에서는 학교 생활이 힘들어했던 아들이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다는 것이었어요. 유키코 씨와의 대화가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 생활의 더 현실적인 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분도 나름의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큰 불편이 없지만 복잡한 행정 업무나 의사와의 상담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아들의 학교 문제나 학부모 상담에서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한데 한국어 실력의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사흘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한국어를 못해서 답답했던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부동산 계약서 같은 복잡한 문서를 볼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유키코 씨는 초기 정착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구입, 아들 학용품 준비 등등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더 큰 고민은 가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시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일본으로 돌아오라고 하시고 친구들도 왜 굳이 외국에서 고생하느냐고 묻는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마음이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유키코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생활의 매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흘 동안 서울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활기찬 도시의 모습, 친절한 사람들, 편리한 생활 시스템, 그리고 유키코 씨 같은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까지.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나라면 어떨까? 52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 오사카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용기가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언어 문제, 경제적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설렘도 있었거든요. 마치 학창시절에 새 학기를 맞이할 때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외국 도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보였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일단 오사카로 돌아가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보자고. 만약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철저히 준비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자고 말이에요. 오사카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자 제 사무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다녀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하루에 50건 이상의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모두 한국 이주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들이었어요. 도쿄뿐만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심지어 후쿠오카에서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저 자신도 한국에서 며칠 지내본 것이 전부인데 사람들은 마치 제가 한국 전문가라도 되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거든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문의하는 분들의 연령대였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특히 40대와 50대 중산층 가정에서 문의가 가장 많았는데 이분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주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객은 도쿄에서 20년간 회사를 다니고 있는 45살 남성이었는데 아이 둘의 교육비와 주거비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같은 비용으로 훨씬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관심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50대 여성분이셨는데 일본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에 지쳐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활기찬 문화와 개방적인 분위기에 매력을 느낀다고 하시더군요. 문의가 늘어나면서 저도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과도 연락을 취해봤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도쿄에 비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점, 전세 시스템이 실제로 일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와 거주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 자신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저를 한국 이주 전문가로 여기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도 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거든요.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사람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결국 서울의 작은 부동산 컨설팅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양쪽에서 일을 할 생각이었는데 점점 한국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곳이 제게 더 적합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키코 씨도 결국 한국에 완전히 정착했고 지금은 제 사무소에서 일본인 고객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한국이라는 땅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독이었습니다.